이 한 장의 사진 기억하시는지요? 코로나19로 지쳐있던 2021년 여름 국민들에게 위안과 울림을 줬던 사진입니다. 음압병실에 격리된 치매 할머니를 위해서 그 두꺼운 방호복 차림으로 화투패를 들었던 백의의 천사. 코로나 방역은 이제 대전환점을 맞게 됐지만 사진 속 주인공 이수련 간호사는 아직 그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사진 주인공 맞으시죠? 아, 네.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정부가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은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심각에서 경계로 이게 3년 4개월 만이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도 크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의료진들이 살신성인 희생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전환점을 맞게 된 이 소회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니까 뉴스에서 이제 보고 나서 아, 진짜 더 뭔가 감회가 새롭고 그 코로나 초기부터 했었던 그 기억들이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감회가 새롭고 좀 이제 좀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좀 기쁜 부분도 있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의 뭐 엔데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위기는 어떤지, 뭐 변화가 좀 있는지 어떨까요? 네, 여전히 이제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 좀 격리 기간도 계속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원내 감염자 수가 많이 줄었고 이제 감염 지침도 많이 완화돼가지고 조금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가 됐던 이 사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격리돼 있던 우리 치매를 앓으시는 할머니 그리고 이수련 간호사님께서 방호복을 꽁꽁 이제 무장한 채로 화투패 짝을 맞추는 아마 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걸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격리실 안에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좀 너무 공허해 하시고 이래서 뭘 좀 해드릴 수 있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재활병동에서 계셨던 선생님이 미술치료라는 게 있다고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과장님께서 미술 도안이랑 색연필을 받아다가 시작했던 게 이제 처음이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할머니 짐에 화투패가 있어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화투패로 혼자 이제 짝 맞추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어요. 화투놀이 말고도 이 고령에 이제 고립된 이 환자분들을 좀 보살피기 위한 좀 색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또 운영하신 게 있나요? 이제 그런 미술 치료 같은 거는 그 뒤에도 이제 했었던 것 같고 환자분들 짐에 이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게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좀 같이 이제 보게 해드리고 이제 좀 휴대폰으로 가족분들이랑 좀 영상 통화 같은 것도 연결 좀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코로나 기간에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영상 통화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일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을 이제 코로나 잠재적 감염자로 보고서는 선제 격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하기 자리 잡기까지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 코로나 때문에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라든지 이제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힘듦이 좀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으로 왔었던 것 같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 서로 좀 의지하면서 많이 버텼었어요. 그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그 음압병동 안에서 벌어졌을 사투, 정말 의료진 분들과 환자분들의 사투는 그 안에서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환자분들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며칠 만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좀 이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봤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첫 환자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코로나19 첫 환자. 네, 물론 할머니도 좀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이제 처음에 오셨던 분도 이제 좀 걸어서 이제 오셨었는데 데이케어 센터 다니던 이제 할아버님이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좀 며칠 만에 또 갑작스럽게 또 안 좋아지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이 컸었어가지고 지금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같이 그 화투패 짝 맞추셨던 할머니는 혹시 그 이후의 근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무사히 퇴원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 소식까지는 모르시고. 네. 그야말로 의료진이 거의 뭐 뼈를 갈아넣다시피 해서 코로나19 사태의 대유행을 좀 잘 이겨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또 감염병이 안 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사회와 의료계가 좀 더 확충해 놔야 될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간호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인력이 제일 큰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실 간호 인력이 가장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 3년 4개월 동안은 그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오신 거죠? 저희는 이제 좀 중환자실 경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나 이제 좀 외부 인력 같은 이제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을 갑작스럽게 투입하게 돼가지고 현장에선 조금 혼란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좀 평소에 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좀 더 미리 확충이 돼 있었다면 좀 덜 허둥지둥하고 더 체계적으로 대비했을 텐데 그 코로나 병동에서 한참 근무하실 때 가족분들이 사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저기서 감염되는 건 아닌가, 뭐 체력적으로 부담은 없나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걱정하셨던 가족분들에게도 이제 방역 완화를 맞아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딸 무사히 돌아왔고 이제 벌써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때 어떻게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수련 간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환자분들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